자,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난 김어준 공장장에 대해서는 정말 눈물 날 정도인 게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김어준 대 국민의 짐이 싸운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짜 언론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언론인에 대해서 민주당 편든다고 막 하면서 계속 공격했던 저 세력들하고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님을 또 증명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뉴스 공장만 까는 그런 태도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오세훈이 김어준 공장장을 자기 직권으로 자르기는 힘들어요. 구조가 그렇다고. 그쵸. 오늘 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도 오세훈이 자기 그 시정 홍보방송으로 쓰려고 하니까 점점점 시장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실제로는 뭐 오세훈이 출연하고 싶어도 박원순 시장처럼 마음대로 출연 못한다. 근데 그걸 어떻게 잘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김어준의 뉴스 공장의 발단은 금태섭으로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본인이 뭐 시장이 되면은 이 뉴스 공장도 폐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확산세로 좀 나왔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당장에 어떤 변화를 주진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혹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당장 여기서 만약에 김어준 뉴스공장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결국에는 생각했던 대로네. 저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떤 액션을 취하진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MBC가 변했었고 뭐 JTBC도 중간에 변했었고 우리가 믿었던 언론사들이 좀 변했던 것은 그 언론사를 직접적으로 탄압한 것이 아니라 그 내부의 그 약간 주변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건드려 가면서 이게 변화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용히 작업을 한다라면 특히 그것의 타이밍은 가을 정도 대선 후보가 어느 정도 정해질 때쯤 되면 약간 노골적인 압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그때는 김어준 총수가 어떤 입장을 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세훈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어준 총수를 손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차피 앞으로 1년이 대선 과정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김어준 총수가 저렇게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고 인터뷰할 수 있는 TBS를 그냥 두면은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인사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 독립재단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 TBS가. 네. 하지만 서울시가 어차피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구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내부 결정을 내려서 그 김어준 총수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김어준 총수가 이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는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아마 힘든 국면이 앞으로 전개될 것 같고 그 싸움을 우리가 또 싸움에서 응원하는 것도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TBS 자체가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는 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지원도 서울시 조례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 의원의 뭐 대부분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어서 예산 지원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계속해서 국민의 힘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공격하는 이유가 프로그램 폐지도 있겠지만 그 방송이 편향돼 있다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자 노력하는 것 같아요. 프레임. 계속 야 이게 유지되더라도 그거는 편향돼 있어. 너네들 그거 알고 있어. 라는 것을 계속 씌우는 것 같은데 그런 공격은 아마도 뭐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꼭 그 TBS를 봤을 때 꼭 김어준 뉴스 공장이 아니라 이제 다른 프로들 있잖아요. 어쨌든 TBS의 다른 뭐 저녁에 하는 프로든 다른 프로들 보면 약간 진보적인 프로가 좀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나온지를 좀 한두 달 정도 지켜보면은 김어준 뉴스 공장의 흐름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권을 지키거나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힘이 언론이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탄핵을 시켰던 것도 이쪽 저쪽 진영할 거 없이 언론들이 다 달겨들어가지고 박근혜를 팼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도 있거든요. 결국에 현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론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 김어준이 오세훈과 싸운 느낌, 요 느낌은 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민주당이 무능해서라기보다는요, 언론 자체가 대개 언론들이 워낙에 자기들이 기득권이기 때문에 특정 어떤 타임, 정권 말에는 기득권끼리 같은 한 편 먹고 싸우는 측면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뭐 민주당만 때려서 문제가 되느냐, 뭐 새날을 왜 때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언론들과 국민의힘 같은 데가 서로 기득권에 편먹고 저렇게 싸우는 문제가 가장 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김어준 총수를 때리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움찔하고 프레임에 갇히게 만드는 것처럼 언론개혁이라는 게 뭐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있겠지만 다른 편으로 말하면 우리도 지금의 언론들이 국민의힘을 노골적으로 편들지 못하게 그 프레임 안에 가둬놔야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그들이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한 진영을 편들었던 지난 몇 달 동안 한번 생각해보면 몇 달이 아니지. 사실은 문재인 정부 그 한 1년 정도의 그 막 70% 80% 지지율 오를 때 그 느낌 이후에는 계속해서 정부 때리기만 했잖아요. 여기 이 문제를 간과하면서 그걸 감안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 여당을 일방적으로 패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측면도 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제는 뭐 언론이 우리 편이었냐, 뭐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었냐, 이번에도 뭐 그랬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진짜로 모든 언론사가 그러니까 총동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어떻게 해서든 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이길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언론이 우리 편은 아니었죠. 근데 그때는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100% 와닿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신념이 좀 있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아무리 여당을 공격을 한다고 해도 덜 먹혔던 부분이 있었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 21대 총선 같은 경우도 그때도 여당이 계속 언론이 계속 국진당을 계속 밀어줬죠. 국진당을 위하는 방송 뭐 뉴스를 내보냈지만 워낙에 국진당이 그때 똥볼 쳤지 않았습니까? 뭐 옥새 들고 나르샤 뭐 박근혜 은사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후보 자체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의 어부지리성으로 승리한 것이 있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전 지방자치나 대통령 선거는 언론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미 탄핵을 당했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수수방관했다라면 이번에는 그런 어떤 게 없었던 선거이다 보니까 LH 사태든 뭐든 총동원을 해가지고 여당을 혹은 문재인 대통령을 좀 폄하하는 욕하는 그런 뉴스를 계속 내보냈고 선거 때도 어떻게 보면 약간 기계적 중립 자체도 못하게끔 어떤 뉴스가 나왔다가 없어지는 것을 삭제된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총동원됐다 해서 꼭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어서 이번에 뭐 우리가 졌다 이런 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언론의 문제점을 정말로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던 선거다.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보자면 KBS, MBC, JTBC 정도는 그런 대로 균형감 있게 보도하려고 노력해요. 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나마 다른 언론에 비해 나아.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포탈입니다. 조중동보다 포탈이 더 문제야. 조중동의 파급력은 조선일보 사이트 들어가서 보는 사람보다 그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왜 클릭 딱 잘못했는데 똥 밟은 느낌 있잖아요. 조중동 기사가 포털에 막 배치되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모든 기사가 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불리한 기사가 그렇게 뭐 포털 탑에 노출되는 게 너무 심각하면 이건 분명히 여론 왜곡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저쪽이 가져가면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중도적 개념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좋을 때도 일방적으로 패던 애들이 그 찌끄러기들과 함께 흐름으로 가버리면 소위 말하면 우리 젖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리기, 정권 교체를 향해서 얘네들이 총궐기 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포탈 같은 경우는
뭐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들만의 포털을 만들자. 근데 그 작업은 엄청 어려울 거예요. 수년 걸릴 작업이니까. 그 포털에 지금 알고리즘이 뭔지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제 유추하기는 그렇거든요. 어떤 문재인 정부의 뭐 결정적으로 보이는 무슨 국회의원이 뭐 했다 같은 이런 단독성 보도를 저는 좌표 찍고 덤벼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대로 한다라고 하는 게 뭐 조선일보 출신 부사장이 다음에 있으니까 이런 차원보다는 이미 그 기사를 누군가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 기사를 클릭해서 좌표를 찍어주면 그 기사의 클릭 수가 많아지면 탑 화면에 나오게 돼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어떻게 대응을 잘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민주정평이나 민주포털을 만들다 하는 것은 제가 다음 대선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번에 다가오는 대선까지는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그런 시도를 뭐 하는 것까지는 제가 그냥 가겠지만 말로 하긴 그게 쉽죠. 말로 하기 이번에 민주정평 만듭시다, 민주포털 만듭시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 네이버나 다음 같은 알고리즘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정말 부당행위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률적으로 뭐 제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낫고 뭐 신생으로 만드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포털을 못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대선까지는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새날 구독자를 100만 이상 다음 대선까지 만들어 놓으면 분위기 지금 그 이야기인데 내 말은 이제 예.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보궐선거 사실상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민주당이 유책사유로 발생한 거잖아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차라리 그랬으면 후보를 안 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책임을 지고 후보를 안 냈을 때는 패배에 데미지가 없는 거잖아. 문제는 이제 이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거죠. 조적 세력한테. 예를 들면 어차피 대선은 민주당이 가져와. 라는 흐름이라면 나름 또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쪽이 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공세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돼버린 거죠. 정권 바꾸자고. 서울 부산시장은 뭐 1년짜리밖에 안 되니까 별 큰 의미가 없는데 여기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는 사실은 정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민주시민들이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여기서 떠나면 안 돼. 여기서 떠나가지고 막 에이 정치 관심 없어. 그러면서 패배주의에 젖어가지고 민주당 질 거야. 대선도 질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로 가면 진짜로 지는 거고. 지금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털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그제도 나왔었지만 이번에 더 나왔던 게 이게 포털의 영향력이 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고 물론 게임도 하고 뭐도 하겠지만 뉴스 검색을 항상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시면서. 그러면 그때 뉴스에 계속 튀어오르는 것들이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보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한 번은 아예 아니겠지. 하지만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언론은 그것을 또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제 주변 사람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는 뭐 다음이 좀 진보 성향이 좀 있고 네이버가 좀 보수 성향이 있지 않나 하는데 요즘에는 다음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바뀌어가지고 아예 내가 뉴스를 선택을 해서 그 회사에 언론사 들어가지만 다음은 옛날 방식 그대로 가고 있다 보니까 다음에 문제가 더 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음을 뭐 때려잡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리즘의 문제라면 이걸 우리 공략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이것을 좀 공평하게 할 수 있게끔 뭔가 보안 장치가 예. 마련돼야 된다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내가 이 지점은 내가 분석할 수 있는 건 최고치라고 봐요. 내 능력치. 뭐냐면 정치라는 게 사실은 이슈 파이팅 속의 선동 싸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내가 엄청난 잘못을 했다라고 선동하고 싶은 세력과 사실 조국 장관내가 뭔 잘못이 그렇게 크냐라고 선동하는 세력이 서로 딱 부딪혀가지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민주당이 뭘 어마어마하게 못했다라기보다는 반대로 말하면 민주당이 어마어마하게 못했다를 선동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 핵심의 본질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 책임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내 책임은 없어. 민주당만 주구장창 때리면 그 민주당이 뭔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거기는 끝도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야기 핵심 속에는 진실과 본질은 다르게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미지,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슈 파이팅 싸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언론이라고 하는 놈들이 일단 저쪽 선수로 뛰고 여기 만들어 놓는 일종의 싸움판, 그게 포털인데 그 포털 자체를 저쪽에 유리하게 만들어 놓으면 싸움을 이길 방법이 없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본질을 알고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추가하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주정평과 민주포털을 만들더라도 거기에 우리 진보 지지자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동종 사고를 계속 이렇게 사고의 동종교배를 계속하면은 우리끼리는 세상과 또 이렇게 격리된 시각을 가진 채로 우리가 맞아라는 쪽으로만 흐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종편을 만들자는 취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뭐 MBN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그런 종편들에 대항할 우리만의 채널이 좀 필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결국 식당 가면 조중동만 틀어놓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필요성은 뭐 알지만 현실적으로 그 우리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게요. 우리만 옳다. 그리고 우리끼리 사고 맞아 네 얘기 맞아 내 얘기 맞아 하는데 밖에 사람들은 이놈들 뭐야 지네끼리 생각하고 있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실은 솔직히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말의 뜻은 본질이 뭐냐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엄청 개혁해, 엄청 잘하면 언론들이 조선일보, 조중동이 이거 개혁 잘하냐 하겠습니까? 180석의 횡포라고 이야기 난리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핵심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것을 잘 보도해 주느냐, 어떤 식으로 딴지를 거느냐, 언론과 포털의 문제가 더 크다는 거죠. 민주당이 100% 잘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과정에 예를 들면 민주당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예 언론사들한테 나는 민주당 지지한다. 미국처럼. 나는 뭐 국민의힘 지지한다라는 거를 하게끔 하면은 최소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딱 어떤 언론사의 뉴스가 나오면 여기는 거기 지지하니까 이렇게 글을 썼겠지. 여기는 이렇게 지지하니까 이렇게 썼겠지라는 거라도 선택이라도 할 텐데 지금은 그냥 그런 자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뭐야 모든 언론사가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약간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지 않나. 전 그런 부분들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너무 대상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책임은 없다고. 이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만 까면 그걸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계속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대상화, 문재인 정부를 대상화해서 까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가 개혁을 못했던 부분 우리 뭐 비판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 비판들 되게 많이 해왔어요. 문제는 잘해도 잘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민주당 까는 건 딱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해. 지 언론과 포털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는 소리 못 듣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이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지. 뭐 새날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해봐야 새날도 민주당 많이 비판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 결이 안 맞은 짓들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큼 하면 언론이 칭찬해 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진짜 아무리 막 잘해도 이상하게 하는 짓을 하면 조선일보가 칭찬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지금에 와서 민주당 탓만 계속 하고 있어봐야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이런 것이 나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 우리 조국 정권 때 봤잖아요. 진실과 상관없어요. 언론이 선동질 해버리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만드는 거 쉽단 말이에요. 이걸 짚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무슨 사실 실체도 없는 막 개혁만 해라. 개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개혁한 모습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려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홍보처 같은 것도 뭐 부활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이 와서 그거 한다 그러면 너무 속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런 지점들을 고민하는 것이 더 우선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민주당 개혁 이야기 늦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